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지게작대기님이 월요일을 힘차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월요일 좀 월요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은데 오늘 좀 힘내시라 이런 인사였고요. 네, 이번 주에 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죠. 따뜻하게 다니시기 바라고요. 네, 바블님은 오늘은 월요일이라 조금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로 편안하게 유튜브 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오호, 예. 이번 주도 활기차게 힘나게 살아봅시다 라고 느낌표를 무려 3개나 찍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살아주나요? 열심히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요? 아, 네. 그러게요. 누가 살아주나요? 내가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네. 명언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살아보죠. 월드컵도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JB 축구 좋아하세요? 그럼요. 아, 네. 야구 다음으로 좋아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 더운 날씨 때문에 겨울에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 뭐 이런 최초라는 수식어를 좀 달게 된 월드컵인데요. 전 세계 팬들의 관심 속에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예. 개막전이었던 카타르와 에콰도르전은 0대2로 에콰도르가 이겼고요. 관심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경기죠. 목요일 밤 10시 우루과이를 만납니다. 네.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과연 뛸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저는 경기를 다 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기자들이 우리 기자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손흥민 출전하냐? 이거라고 합니다. 네. 제발 말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기자도 있던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JB 축구 좋아한다고 하셨으니 예. 우리 대표팀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고 강하고 약한 건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눅 들지 말고 그냥 기량껏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더도 덜도 말고 4년 전 독일전만큼만 해주시면 된다. 오, 어땠는데요?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아하. 저는 더 이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담을 주지 말랬더니 부담을 팍팍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네, 한편 붉은 악마는 고심 끝에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2구 참사 여파로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하겠다라면서 내린 결정인데요. 네. 거리 응원을 허용할지 말지 서울시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님, 물프레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월드컵은 MBC라고 해주셨는데요. 중계방송은 MBC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당근이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를 향해서 악의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MBC 출입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후 기자와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이 설전을 벌였는데 당시 문답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불러 시간 보는 게 언론 분들이기다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또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다만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하지만 그 다음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대통령실은 2시간 뒤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배포했습니다.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의 질문에 답하겠다며 10개 이유를 댔습니다. 1번,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에서 악의적이란 표현을 10번 등장시켰습니다. 네, 이 일이 있었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이 일을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을 포함해 재발 방지 등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도어 스태핑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다.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다. 이런 말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네, 관심은 출근길 문답을 실제로 없애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검토하고 있는 거 다른 방안은 일체 입에 올리지 않고 딱 그것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봐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가림막도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는 거 아니냐. 오늘 조간도 보니까 이 점에 좀 무게를 두고 뭔가 진단을 하고 있던데요. 뭐 이렇게 되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일 불거진 김에 도어 스태핑 끊자 뭐 이런 차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출근길 문답,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폐지 검토를 전제해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극과 극의 차이인데 전용기 탑승 배제와 출근길 문답 폐지, 이거를 비교하자면 개인 체벌과 집단 기합의 차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집단 기합을 검토하고 있을까? 학생 인권조례 제정 전에 학교 다닌 우리 촌철님들 중에 집단 기합 받아본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혼나야 하는 얘는 왜 죄인데 왜 우리까지 혼나야 되느냐 하면서 그 학생을 향해서 원망의 눈길을 던지는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EJ 또는 차도 살인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기자단 내부의 분열을 노린 것. 너 때문에 지금 도어 스태핑 지금 그 잠정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의 눈길을 MBC 기자한테 꽂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라고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점을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대통령실은 왜 기자단 분열을 그럼 노릴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인터뷰에서 제가 이 기자단에서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논의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정은 MBC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재에 대한 제한이 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제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터뷰에서. 네. 자, 이걸 염두에 두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제 발언은 분위기 다잡기 차원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 기자단 내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을 연출해서 기자단의 자유로운 비판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석은 아주 계산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네. 하지만 전혀 다르게 감정적인 접근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은 모두 인간이 하는 일이고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감정이 지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명숙님께서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과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달라도 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이 논란의 한편에 또 지금 MBC 기자의 슬리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힘의 김종혁 비대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었죠. 대통령이 아니라 남대문 지객군과 만나도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는 없다. 그게 인간에 대한 취재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은 기자라기보다 주 총장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총액군 같아 씁쓸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좀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초점은 MBC 기자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MBC 기자의 과도한 어떤 그 움직임 여기에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맥락에서 분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 포인트가 기자단 내부에서의 MBC 공격 포인트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키우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단은 MBC 기자의 추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악의적이죠라는 질문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반문도 못하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 끝났잖아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쌍방소통이 아니라 일방소통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마가 되어버리면 대통령이 답변하고 싶은 것만 받고 아닌 건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쌍방향 소통이냐? 이것도 한번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면 이미 집에서부터 신은 슬리퍼는 아니겠죠. 실내에서 슬리퍼 신는 거 문제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슬리퍼가 문제가 되고 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오비라고 해야 될까? 제이비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동선이 드러나는 1층 정문 현관 쪽에 목재로 된 가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는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 전에 이제 외교 사절이 왔을 때 일부 기자가 그걸 촬영을 했는데 여기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어떤 방종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 답변은 상관성이 없다라는 게 일단 좀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직접 그러니까 연결 지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말 그대로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철우 님이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도어 스태핑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토토로 님은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회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도어 스태핑의 지속 여부 이거는 아마 오늘 아침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아침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이뤄지는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의 처사보다 대통령 출입기자단이 어떻게 중지를 모을지 이게 정말 관심사입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대표 경선은 현재 당원 70%, 국민 30%의 반영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걸 90대 10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당심 90%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한 친윤계 의원은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우리 당과 상관없는 여론조사보다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심 반영 비율을 90%로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율을 좀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평가를 좀 해볼까요? 자, 이걸 보도한 곳이 국민일보인데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근거는 한 친윤계 의원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 주어를 국민의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친윤계 의원도 의원 나름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위상과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기사에 그냥 한번 의거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그럴 거면 굳이 10%를 유지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심과 민심을 동시 반영하는 것은 한쪽의 쏠림을 방지하면서 균형 잡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0대 10이면 이거는 균형 잡힌 거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움직임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유승민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서 하긴 시간이 갈수록 야당과의 대치 전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여당의 뒷받침은 필수일 텐데 자 그러려면 이준석 같은 사람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건 악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심 반영 비율을 확 높여가지고 윤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외길로 하염없이 내달려서 도달하는 곳이 도대체 그 종착점이 어디냐. 그곳이 외진 곳이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이 점을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이럴 거면 당명도 바꾸시죠. 극소수 국민의힘 또는 당원의힘 어떠세요? 라고 썼던데 룰 개정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나 뭐 이견 이런 건 없을까요?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묻힐까요? 큰 목소리를 낼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한친윤계 의원의 발언에 참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우리 당과 상관없는 여론조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은 여론을 통해서 확인받고 심판받는 존재 아닙니까? 왜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시선이 어디에 가서 꽂혀 있는지 말 그대로 꽂혀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아닌가요? 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에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차기 당대표는 윤심보다 총선에 가장 긍정적 효과를 줄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토요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왼팔 오른팔 모두 잃은 셈이 되겠죠. 자,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날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을 했고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글쎄요. 칼날의 결과보다 칼날의 속도가 일단 먼저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날의 속도가 궁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언제 불러 조사하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라는 건데요. 지난주 그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진상 실장까지 신병 처리한 후에 이재명 대표 조사는 시간을 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죠. 자, 이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 연장 방송에 출연하는 천하람 변호사는 그냥 친윤계의 바람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바도 있었는데, 자, 즉 여권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 처리를 최대한 늦춰서 민주당에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나아가 총선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문제는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한 마당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늦추는 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행보로 비춰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여기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체포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기국회 회기 전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날리는 것.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결을 시킬 것이고 이걸 핑계 삼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거부해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명분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